21년 법원 승진 민소법 풀어보겠습니다. 20점, 10점, 20점이네요. 갑은 을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대여금 청구 해소를 제기했는데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답니다. 별개사님, 갑의 병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 시기가 을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 이전일 경우 승계참가 나오네요. 승계참가. 민사소송법 81조 참가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소장 부분 송달 전에 이루어졌으나 통지가 계속 중에 이루어진 경우 똑같이 승계참가. 채권 양도는 소송 계속 중에 이루어졌으나 통지가 변론 중에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었다. 병은 자신이 양수하는 채권 행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여금 청구 해소를 제기하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자, 지금 이거는 지금 민사소송법 문제인데 사실 지금 그 민법 문제나 다름없죠. 지금 채권 양도에 대한 문제인데 채권 양도는 지금 이제 두 개의 시점이 있는데 채권을 양도한 시점, 그 다음에 이제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한 통지 시점, 이렇게 지금 두 개를 막 이렇게 시기를 이렇게 이제 막 다르게 줬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있니?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 양도는 당연히 그 두 사람 사이에서는 유효하죠. 채권 양도는 두 사람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두 사람 관계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반드시 통지를 해서 이 대항 요건을 갖추는 시점, 이게 기준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지금 2021년도 문제인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었던 판례들이 2020년도에 나왔던 판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시험 볼 당시에는 그 2020년도 판례들이니까 완전 최신 판례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를 낸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딱 이벤트성으로 그냥 그때 최신 판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낸 거지. 막 이게 이렇게 물론 채권량도 되게 중요한 주제이기는 한데 이게 민소법에서 이렇게 글쎄 뭐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일단 이제 앞으로 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논점도 있다는 거 그냥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면은 또 당황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채권량도 대항 요건을 갖춘 그 시점이 기준점이 돼서 이런 승계 참가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갑의 소송은 어떻게 할 건지. 왜냐면 채권을 양도했으니까 그럼 이제 갑은 을한테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병이 청구를 해야 되니까. 갑의 청구에 병이 이렇게 승계를 해가지고 그냥 이 소를 이어서 가게 해줄지, 아니면은 갑은 채권 양도를 해서 이제 더 이상 채권의 주인이 아니니까 갑의 소는 뭐 중지시키고 각하시키고 이 채권 양수인인 병이 이제 을한테 양수금 소를 따로 제기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것인지, 이게 이제 민사소송 절차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이제 묻는 문제였어요. 일단 1번부터 답을 간단히 작성을 해보면, 일단 승계첨가 나왔으니까 민소법 81조 당연히 적어줘야 되고요. 여기에 보면 소송 계속 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계속 중에 이렇게 권리를 했을 때 권리를 승계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참가를 주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81조 내용 조문 적어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게 채권양도 통지 시기가 소장 부분 송달 이전에 이루어졌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 민소법 81조에서 승계 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 계속 중에 참가가 이루어져야, 소송 계속 중에 승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그렇다면 소송 계속의 의미에 대해서 저기 해줘야겠죠. 소장 부분 송달 이후 소장 부분 송달 시부터 발생하죠. 이게 240 소장 부분 송달은 민소 255조네요. 이때부터 소송 계속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소장 부분 송달 이전에 통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양도는 의미가 없죠. 통지 시기가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 같이 지금 이루어졌으니까 어떤 통지 시기를 기준으로 소장 부분 송달 이전에, 이 말인 즉슨 소송 계속이 아직 발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민소법 81조의 규정대로라면 소송 계속 중에 승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소송 계속 전에 승계가 이루어졌죠. 통지가 됨으로 인해서 대항 요건을 갖춤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병의 승계 참가는 불가, 참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가배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배 청구는 소장 부분 송달 이전에 소송 계속 이전에 채권 양도 통지가 다 맞춰졌기 때문에 갑은 이제 더 이상 채권의 주인이 아니죠. 채권은 병에게로 이제 넘어갔죠. 그러니까 채권 양도인 갑의 이제 을에 대한 청구권은 없어졌기 때문에, 소멸했기 때문에 기각돼야죠. 갑의 청구는 기각. 채권 양도로 인하여 청구권 상실했죠. 그리고 지금 배점이 20점이니까 이제 승계 참가에 대한 거 요거 10점. 그 다음에 가배 청구 두 가지를 물었으니까요. 10점씩 적어주면 될 거고, 여기다가 그 채권 양도의 성질, 채권 양도는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에게로, 항상 채권 양도가 나오면 채권의 동일성, 이 표현 꼭 나와줘야죠.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으로. 당연히 양도인과 양도인에게서 양수인과의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양도인과 양수인의 계약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거. 그런데 채무자와의 사이에서는 확정일자에 있는 통지 등으로 통지나 승낙을 받아야죠. 민법 450조.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민사소송법이니까 민법처럼 채권 양도의 의미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막 채권 양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뭐 항변권과 해제권 등이 같이 뭐 수반돼서 이전하고 막 그런 채권 양도에 대한 모든 거를 다 확정일자 있는 통지와 채무자의 승낙을 갖추어 막 이렇게 다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간략하게 이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만 채점자한테 어필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고, 이 대항 요건을 갖추는 통지가 기준점이 된다. 그렇게 해서 통지 시기가 소장 부본, 여기다 이렇게 첨부해주면 좋겠죠. 대항 요건을 갖춘 통지 시기가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이루어져 소송 계속 전 성립되었으므로 81조에 따르면 승계 참가는 불가능하다. 승계 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뭐 여기다 첨가해주면 채무자 을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춘 통지 시기가 이렇게 돼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정도로 해서 1번 써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얘는 이제 되겠죠? 안 된다고 나왔으니까. 자, 똑같이 채권 양도는 이렇게 됐는데 뭐 상관없어요. 채권 양도는 의미 없습니다. 이건 두 사람 사이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통지가 소송 계속 중. 이러면 이제 요건을 갖추었죠. 배점도 10점이네요. 딸랑 하나고. 병의 승계 참가는 허용된다. 아까 81조 이거 똑같은 거 한 번 더 써야 되네요. 승계 참가는 소송 계속 중에 승계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비록 채권 양도는 굳이 강조해서 적어주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비록 채권 양도는 소장 부본 송달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건 의미 없다 이거죠. 솔직히 말하면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춘 통지가 소송 계속 중에 이루어졌으므로 81조 요건 승계 참가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